있어요. 그래서 그 6강자가 모두 제가 배우고 있을 때부터 했던 거라 이 케이스들만 다루고 내용은 오늘 강의할 내용들이 유튜브에 검색탁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6강자 제일 마지막 강좌인데 격의 없는 대화란 이게 제가 왜 이런 저희 정신분을 배우는 사람들의 한 50명 이야기가 있고요. 회복이 정신병원 이야기에 38명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제가 81년도에 서울대병원에서 레전트 1년차인데 환자분 10년 만에 제가 출판한 책이었어요. 91년도에 출판이고 19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50명 모두 다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 걸 첨부해가지고 한 명당 한 30년 되는 조현병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5명 정도는 연락이 안 되고 한 40명 넘는 숫자가 생생하게 제가 처음 환자를 만났을 때 20대였는데 2010년도에 다시 정리를 하니까 이미 나이 50대. 어떻게 살아왔고 25명의 여자 중에 대부분 시집 한두 명 빼놓고 다 시집 갔어요. 그 당시에 처해있던 사람들까지. 제가 진료할 때도 선생님 상태가 좋아지면 대한민국 인구 모자라니까 빨리 시집 가서 애기 납시다. 남자들한테도 시집장가합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꾸준히 그렇게 진료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시집장가하고 아들 딸하고 살아요. 이런 회복이 정신병원 이야기는 제가 거제에 있을 때 몇 년도 정도 거제에서 제가 제 병원을 정리하고 한 3년 있는 동안에 퇴원시키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환자를 보면서 정신병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사례별로 모아가지고 한 38명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저 책 두 권 모두 다에 나오는 50명이나 38명, 88명이에요. 이런 처방은 없어요. 약을 이렇게 먹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상 잠자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책을 한 권, 나이 33인데 책을 한 권 보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약 때문에. 시집가서 애기 낳고 산다는 건 엉망생생 욕심도 못 내요. 약이 너무 세요. 뉴스페이퍼를 팔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눠준 덮여에 어떻게 적혀있냐면요. 오실 때마다 한 정신병원인데 제일 우측에 보면 경험적인 최소 유정량이 적혀 있습니다. 이 자이플렉스와 프리타핀을 제가 시당초 선택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거 심리를 먹으면 밤에 10시간 이상 자요. 밤에 8시간, 9시간, 10시간 자고 낮에 또 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서울공대 국타공학과를 졸업하고 제가 거제에 있을 때인데 집 진주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고 진주로 내려왔는데 제가 거기 있는 거 알고 자기가 자이플렉스 심리를 먹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글을 써놨어요. 자이플렉스하고 퀴타핀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매출액이 높은 게 이 자이플렉스하고 퀴타핀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제일 밑에서 두 번째가 자이플렉스하고 올란자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또 한 6번째 올라오면 퀴타핀 적혀있죠. 이렇게. 이 두 가지 약은 잠을 푹 자기 위해서 환자를 좋아지게 하는 데까지는 좋은 약일 수 있는데 좋아지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약을 줄여야 되는데 줄여도 여기 자이플렉스의 최소 유정량을 2.5에서 7.5라고 적어놨습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체격이 건재하면 5mm 갖고 안 돼요. 7.5mm 주면은 맨날 잠만 자다 볼일 다 봐요. 대기업체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의 경우에는 체격이 50kg도 안 나가면 2.5mm, 적어놨지 2.5에서 7.5 사이가 최소 유정량이라고. 최소 유정량으로 내려와도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면 좋은 약이 아니에요. 근데 약간만 이 자이플렉스하고 퀴타핀이라는 약이 최근에 개발된 약이기 때문에 약간만 뒤따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자이플렉스하고 퀴타핀이 매출액이 1등, 2등이에요. 저는 선택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이 자이플렉스나 퀴타핀을 메인 약으로 해서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좀 더 덜 깔아지는 약으로 바꿔주는 게 좋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항정심병 약물 카페 들어오시면 다 적혀 있고요. 여기 조금 여기 5개예요. 여기가 가끔 여기 이에 빠지면 항정심병 약물이 칼럼에서 잘 올라요. 칼럼에 공지를 이렇게 올려놓은 게 글이 한 15개 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걸 자세히 읽으면은 중요한 내용 거기 다 적혀 있어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채소 유지 용량을 찾아야만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채소 유지 용량을 찾아야만이 시집가서 아들 딸라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약을 이렇게 주는 의사들은 절대로 시집가서 아들 딸라고 사세요 하는 소리 할 줄 몰라요. 왜? 이렇게 약 먹고는 자기가 생각해도 경화 태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집장 가서 아들 딸 낳아야지 이런 소리 할 줄 몰라요. 자, 치료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사를 선택할 때요. 대한민국 의사가 정신과 전문의가 3,000명이 나오면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자꾸 비관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주치 바꿔라.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로 바꿔야 돼요. 자, 이런 약을 갖다가 먹고 있어서 제가 얘기 안 해도 이미 보호자분들이 알고 본인이 알아요. 옛날하고 달라요. 맨날 잠만 자요. 그리고 실제로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태양의 후예 같은 드라마를 봐도 재밌게 감동 먹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보다 그러고 텔레비에 집중해서 드라마를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도 몰라요. 그저 살아서 먹고 자고 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너무 안 좋아요. 자, 조현병의 치료 목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거 가능해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다는데 보호자나 환자가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이에요. 이렇게 먹고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원래의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제가 제일 우측에 경험적인 채소주의 용량. 이 용량까지 꼭 감량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채소주의 용량 중에 높은 용량까지 감량해가지고는 거의 재발이 없어요. 이 채소주의 용량까지 내려놓고도 또 더 내려갈 수 없는가를 끊임없이 3개월, 6개월마다 테스트를 하고 약물로 인한 피해가 없어져야 돼요. 약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시집가서 내가 건강한 아기를 낳고 살죠. 아미파 25일 이렇게 먹는 게 대박, 이게 뭐야? 인베가 10도 있네. 이거 어마어마한 용량이에요. 이렇게 약 주는 사람은 절대로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지 이런 소리 못해요. 의사가 더 잘 알아요. 모든 건강한 이상이 없다는 걸 잘 알아요. 나이에 33이에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약이 채소주 여기 보시죠. 아리피졸 여기 적혀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아리피졸, 네피졸 이게 아메리카입니다. 채소주 용량이 1에서 7.5라고 했는데 무려 25ml를 먹어요. 채소주 용량이 7.5ml라고 쳐도 3배, 4배를 먹고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여기 인베가 또 있어요. 인베가 이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약이라서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약 먹으면 표시가 잘 나요. 그래서 제가 선택조차 안 하는 약이 3가지 있어요. 잔편사, 베타핀, 인베가 이런 약들은 선택을 안 해요. 인베가가 툭하면 이렇게 끄우정하게 하고 잘 나요. 약 먹으면 표시가 잘 나요. 그래서 애시당초 선택도 안 해요. 아밀파이 같은 건 제법 써요. 제법 쓰는데 처녀들의 경우에는 2.5, 7.5까지 내려도 거의 재발 없어요. 얼마 전에 카페에 글 올린 거 보면은 운영자 한 분이 5번이나 재발했는데 임신해서 대학병원에 입원하러 갔더니 애 떼고 오라고. 자기가 약을 이렇게 세게 줬으니까 애 떼고 오라고 할 수밖에. 애 떼고 오라고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우연하게 저 카페를 보고 건강한 애기 출산 83명이에요. 여기 지금 프린트에 78명 되어 있는데 나중에 고치십시오. 자꾸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83명이 태어나는 동안에 한 명도 기형아가 없어요. 우리 기형아 확률이 약을 안 먹어도 2%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항정신병 약물을 꼭 필요한 병이 예방될 만큼만 꼭 필요한 것만 약을 먹은 사람들이 산모가 62명이 2명 난 사람도 있으니까요. 62명 중에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현재 83명이라고 카페에 딱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조현병을 이겨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조현병이라는 병이 상당히 불행한 병 맞아요.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인구의 1%밖에 안 생긴다는데 내가 왜 재수없이 병에 걸렸어? 몰라요. 우리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사망하기도 하고 운이 나쁘면 팔다리 하나씩 잘려지기도 하고 얼굴에 흉한 화상을 입고 흉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거에 비하면 조현병은
약 한두 개만 먹으면 정상생활해요. 그런데 약을 이렇게 먹는 사람은 이분은 연세라도 드셨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이런 사람은 5년만 지나가면 폐인돼요. 이런 두드림 건강센터에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장 치료가 잘 되면 한 달 입원하고 난 이후에 최소유정량 찾아서 자기 일로 돌아가야 돼요. 그대학 공부를 약을 이렇게 먹는 사람은 매년 낙제, 예과 2학년 본과 이러는데 매년 낙제하다가 저 딱 만나고서 리스펙트 1mm를 딱 줘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빠지면 입원해. 그때부터 3번 낙제했던 나이가 4년 만에 서울대 졸업했어요. 지금 안과 전문의 생활하면서 지금도 먹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병을 약을 이렇게 줘보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한 채로 이 젊은 날, 이렇게 황금기 같은 이 젊은 날 4년 5년 세월을 흘려버려 보십시오. 나오자가 안 되는 이상 나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6강전을 할 때마다 항상 이 항정식병 약물 도표를 이렇게 나눠드려요. 나눠드리면은 이번에 보고자는 잘 보십시오. 이 자폐에서 바꿔야 돼요. 왜? 이 최소 유용량이 7.5mm라고 쳐도 체중이 벌써 78kg 나가면은 한 5mm 정도로 내리면 재발 올 가능성도 많아요. 어떻든지 5mm를 먹든 7.5mm를 먹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이분 같은 경우도 밀파이 하나만 먹는다고 해도 제가 아까 7.5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인베가 하나만 먹어도 이런 체격이면 3mm 아니면 6mm. 이것만 해도 2배에서 4배. 이건 4배. 둘 중에 하나만 먹어도 돼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약 먹고는 임신해서 확인하세요. 그런 소리 못해요. 리스페리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최소 유용량. 리스페리돈 밑에서 4번째 있죠. 0.5에서 2mm라고 적어놨어요. 체중은 56kg면 남자 같은 경우 2mm도 안 돼요. 한 1.5만 먹어도 돼요. 1.5만 먹어도 되는 사람은 5배, 6배 먹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옛날에 하던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옛날에 하던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최소 유용량으로 내려서 재발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소 유용량이 제일 중요하다. 내 주치의는 내가 2년, 3년 사람도 좋은데 믿고 다녀도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는데 바꿔요. 잘못된 사람들. 제가 이런 처방이 카페에 올라오면 쭉쭉 꺼가지고 주치의 교체 대상입니다. 첫마디가 1번이 주치의 교체 대상이라고 딱 써요. 왜? 이렇게 먹으면 폐인이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2, 3년 지나면 폐인이에요. 지금 이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 나이인데요. 아니, 머리 이쁘게 하고 화장 잘하고 이쁘게 보여가지고 시집가야 될 나이에 약물이 쩌달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26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공부해가지고 어디 취직하던가 뭐 시험을 봐야 될 텐데 이 약 먹고는 공부는 그냥 외워놓은 거니까 공부하는 거 다 까먹지 않으면 돼.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의사들은 약을 이렇게 세게 주고 있느냐? 그게 오늘의 강의 제목이 격이 없는 대화라고 적어놨습니다. 6강의.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이 6강자에 대한 순서가 쭉 적혀 있습니다. 이 6강자가 끝나면은 또 2달 후에는 1강자부터 여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6강자에 처음에 나와 있는 게 격이 없는 대화, 평가의 중요성. 제가 왜 그럼 다른 의사들은 약을 이렇게 세게 쓴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약을 적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는 다른 진료, 오히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느냐? 차이점이 뭐냐? 이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진료 시간에 환자가 오면은 부모도 있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청 들려요. 요새도 북한 얘기, 김정은이 얘기하세요. 이런 망상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 얘기 안 해도 면담이 안 될 정도면 약이 더 필요하다는 거 의사는 알아요. 얼굴 표정만 보도 이상하다는 거 알아요. 그럼 그런 얘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환자, 부모가 데려왔을 때는 뭔가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거나 망상이나 환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외래에 약 먹고 좋아진 상태에서 데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세 묻지 않아요. 뭐 하다 오셨어요? 한 달 동안 뭐 했죠?
돈 안 벌어요? 아니, 그 나이에 돈 안 벌면 어떡하려고요? 평생 남자가 장가도 한 번 못 가보고 혼자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아니, 약 다시 줄여놔서 부작용 없잖아요.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이런 데가들 이어져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나이 51때 나중에 막 아들, 딸이 있을 거예요. 야, 나 집 장가 갔어요? 뭐해요? 어디 살아요? 일상적이다. 근데 약을 이렇게 세게 주면 그런 대화가 안 돼요. 뭐 하다 오셨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시집 안 가요? 혼자 살 거예요? 아니, 대학까지 졸업한 여자가 집에 있으면 엄마 하는 일 반 이상 도와드리세요. 설거지 청소 빨래 어머니 시키라고 제가 좀 도와드리세요. 저렇게 하니까 난 저혈병으로 약 먹은 지 5년 됐어요. 저혈병 하자고 그런 거 왜 해요? 이건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사람. 약을 이렇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2, 3년 지나면 대답이 그렇게 나와. 근데 약 부작용 없도록 팍 줄여놓으면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는 게 그게 격이 없는 대화예요.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저는 대화를 그렇게 이어가요. 제가 의사라고 불림하지 않아요. 중3이네? 야, 중딩 무서워서 김지현이가 못 내려온다는데? 너 힘 많이 쓰냐? 너 집에서 엄마 아버지한테 함부로 해? 어머니한테 씨파 소리 잘하죠. 이 쌍놈 같은 놈. 야, 뭐 부모한테 씨파한다고? 너 인간이야? 야, 너 학생이지? 예. 학생 할 일이 뭐야? 이게 공부입니다. 너 얼마 부모한테 왜 씨파 그러는 거야? 좀 기분 나쁘면. 어머니, 아버지, 이걸 자식이라고 데리고 살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언성을 높여버려요. 자, 저혈병이 인구의 1%밖에 안 생겼다고 해가지고 좋아지고 난 다음에 무슨 상년 취급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다 망가져요. 이 병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발병을 잘하고 20세 전에 발병이 제일 많은데 어린 나이일수록 예후가 안 좋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좋아지고 난 다음에 어머니 앞뒤가 쩔쩔매요. 지금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호자가 어머니 앞뒤가 쩔쩔매는 사람은 다 망가져요. 첫째 약물로 망가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도 아이고 내가 봐도 저래가지고는 어디 가서 일을 해? 어디 가서 돈을 벌어? 내가 봐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맨날 잠만 자는데 또 먹는 것도 이렇게 먹고 뒤따 파먹고 자다가 들어가가지고 파먹고 또 똥돼지처럼 살고 있죠. 이 뭐 안 좋은 거면 다 전부 이게 그러니까 1번이 최소 유정량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부작용이 없게끔 약물이 이 13가지를 잘 쓰면은요 대부분 한 가지 약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끔 약이 다 개발되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올 때는 어떠한 걸 피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 비만 잘 알아요. 비만 오면은 여기 젤독스 로나셀을 써야 된다. 밑에 다 설명 달아놨어요. 젤독스 로나셀이나 그런 거 모르는데 주치 바꾸면 돼요. 모르긴 해도 78kg 같으면 아마 치료받은 지 한 10년 이상 됐다면 이게 영락 없이 약이에요. 그럼 자기 편에서 살짝 쪄요. 그래서 저는 더 안 쓰는 약이에요. 그래서 환자를 평가하는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은 말이 막혀버리거나 대화가 안 되면은 그게 정신병적인 증세임을 알게 돼요. 정신병적인 증세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약물이 문제가 있는가, 약을 너무 줄였는가 이걸 갖다가 상의하게 되고 또 잔여 증세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은 아직도 환청이 저는 환청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아직도 환청이 좀 남았는데요. 그래? 그럼 이번에서 클로자핀 써볼까? 깨끗하게 없어질 수 있는 약이 2차 약이 있어. 2차 약 쓰면 근데 굉장히 힘들어. 너 그거 무시하고 너 할 일 할 수 있으면 해야 돼. 자꾸 자기 할 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진료 습관이나 환자한테 약을 줘놓고 입원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병적인 상태 돼가지고 왔는데 약을 주면 디페이션 보세요. 알아두세요. 1번에 치료 범위의 적정 약물을 복용하면 일주일 이내에 증상의 호전이 와야 돼요. 증세가 사라져요. 제가 한 달 입원 시키는 코스에 일주일이면 무조건 면회오라고 합니다. 그 부모 형제한테. 면회오면 이미 8, 90%는 다 좋아져 있어요. 좋아져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이미 부모 오기 전에도 의사는 이 치료 범위 용량을 주면요. 하루 이틀 만에 반짝반짝 좋아져요. 그럼 바로 감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약을 이런 용량을 주시는 분들은 감량이 아니라 거꾸로 야금야금 자꾸 올라가요. 환자 얼굴 표정도 좋아지고 잠 못 자는 사람이 잠도 주고 좋아졌는데도 탁 정신병도의 왕자처럼 탁 나타나죠. 왕처럼 나타나서 지금도 들려? 약이 자꾸 올라가요. 그러니까 증상에 대한 이 얘기는 좋아지면 가능하면 서로 언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집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퇴원해서 집에 왔을 때도 묻지 마세요. 야, 너 요새도 뭐 좀 들리냐? 야, 요새도 뭐라 그러냐? 그 들은 대로 또 의사 앞에 가서 봐요. 의사 앞에 가서 아직도 좀 약하게 들린다고 그러면 약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요. 이것도 똑같아요. 아직도 들린다 이 소리에 앞에 자꾸 올라가요.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해요. 집에서 증상 얘기하지 마세요. 증상 얘기 안 해도 상태가 나빠지면 어머니 앞에 큰일 났다는 느낌이 금방 와요. 묻지 않아도 돼요. 집에서는 가능하면 증세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현병원 100%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데 뭐가 잘못돼서 우리는 못하고 있을까? 내가 왜 정상적인 생활을 못 들어가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상의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이 격이 없는 대화 칼럼 123번에 있다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격이 없는 이 대화는 정신건강 상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약이 조절되고 나면은 우리 여기서 두드림 만원건센터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일상의 모든 대화들이 상식이 통해야 돼요.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저런 약을 오래 먹고 인격이 삐딱해지면요, 여기 와서 이제 이상한 짓 해요. 딱 보고 있다 마음에 드는 남자 하나 딱 생기면 뭐 계산한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낑낑내고 관심을 끌려고 그래요. 저 그런 거 보면 저 뒤에 앉아있다고 그래.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딴 소리 하면 일단 안 무서워. 왜? 상식이 통해야 돼요. 여기 분위기는 여기의 분위기에 따른 그 건강한 그 분위기가 있을 텐데 자기 감정에 따라서 집어떨어지게 해버려요. 나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상식이 통해야 되고 그게 격이 없는 대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글을 읽어보시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있을 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이 프린트물에 같이 있는 이제 사례 연구, 제도주의, 제도화 현상, 기관화 현상, 수용소 증후군 이러고 이 글을 써놨는데 이 글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약 먹는 사람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10년 세월 지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정신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병원에서 살아버려요. 그래서 돈이 없어지면 나중에 국가에서 일종의 의료보호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에서 치료해주는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 있어요. 43세, 36세가 되면요, 약을 이대로 먹는 사람은 거의 99% 가족들하고 살 수가 없어요. 자, 남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체도주 용약을 찾아서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살, 여자가 시집가서 소량의 약을 먹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요, 남자들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10개월 품고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건강하게 태어나는 일은요, 이게 가능하다는 건 다른 모든 일이 다 가능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3번이나 낙제하는 아이죠. 체수주 종량을 찾으니까 낙제 안 하고 4년 만에 죽어나가라. 전문의 선생. 지금도 약 먹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의사 생활을 하시는 분이 저랑 연결되어 있는 분이 10명 넘어요. 대도시에서 보건소 소장하시는 분들.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 글 쓸 때 그런 글을 썼었어요. 나보다 더 많은 일을. 그 지역이 인구가 한 50만 명 되는데 저는 기껏 해봐야 해요. 카페에 1만 6천 명. 그것도 회원 등록해놓고도 안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보다 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정신과 의사보다 더 많은 인생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칼럼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칼럼에 들어가시면 여기 쭉 한번 올려보시죠. 이 공지의 중요한 것들을 따로 좀 뽑아놨습니다. 저기 없는 데라도 또 약을 이렇게 많이 먹기까지는 망상이 없어지지 않는다, 환청이 계속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떨 때 클로자핀을 쓴다. 이 클로자핀이 2차 항정수병 약물이다. 이건 아주 대단한 약물이라 6강좌 중에 한번 따로 얘기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 공지에 있는 글을 한번 쭉 읽으시면
처음 오신 분들은 조혈병에 대한 상황을 다 파악을 하게 되고요. 이 제도화 현상, 이 기관화 현상이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약을 이렇게 먹고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의 생존 방법, 제도에 길들여요. 집에서 가족들하고 생활이 안 되니까 병원에 들어가서 1년, 2년, 5년, 10년. 실제로 정신질환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면 10년, 20년? 집에서 연락을 하요. 잊혀진 사람입니다. 약을 이렇게 먹으면 이런 결과가 와요. 그래서 제가 군데군데에다가 이게 어떻게 의사의 작품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의사 선생님이 먼저 이 젊은이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보호자하고 환자하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지 정상, 이 사람도 시집가도록 만들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약이 최소중요부터 찾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제도화 현상이나 기화 현상에 길들여져서 이런 데이케어 센터나 보호소의 정신보건센터나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가지 못한 채로 5년, 10년 세월이 흐르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밥 먹고 자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모아가지고 교육시키면 여기서 모아서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하면 이미 5년, 10년 망가지면 다 망가져 있는데 아무리 교육을 해도 내가 원래 이 상황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병난 지 3개월, 6개월 이내에 빨리 원래 상황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등학생은 학교로 돌아가야 되고 휴학을 해서 빨리 시험도 가지고 검정고시 패스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거듭거듭 얘기하는 게 약을 이렇게 주면 못해요. 이것도 참 이상한 처방이에요. 리스베론 1이나 로나센 4나 역가가 비슷해요. 젤독스 20도 커요. 왜 세 가지를 주는지 이해를 못해요. 50kg만 되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먹을 때.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하나만 먹다가 문제 오면 1.5 주면 되고요. 4 먹다가 문제 오면 6 주면 돼요. 그래서 채소 유지 용량이나 이 약물에 대한 거는 이제 항정식병 약물이라고 해서 따로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약물을 채소 유지 용량으로 찾아서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부작용이 오면은 내가 제가 약 먹고 나서 1년 지났더니 뭐 50kg가 65kg가 됐어요. 10%만 늘어나도 제가 약 바꾸라고 해요. 로나센이나 젤로크로나 식탐 없는 약이 개발되어 있어요. 약이 자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정식병 약물의 부작용으로 오는 것들 모든 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도록 약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다 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처방은 모두 다 주치의가 최선을 다한 처방이 아니에요. 절대로 결코 채소 유지 용량에 들어가 있는 처방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주치의가 약을 저렇게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약을 어떻게든지 적게 써서 그 사람이 시집장가하고 아들, 딸을 낳고 살 수 있게끔 노력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물론 드물죠. 상당히 드물어요. 10% 안 될 거예요. 대학교 우리 교수도 임신해가지고 애 떼고 오라 이런 판인데 기업가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어떻게 약을 빼고 애를 낳다고 같은 정신과 의사가 어디 갔어요? 그렇지. 네. 이런 글을 딱 보면요. 그냥 자기 그럼 도둑놈이야 이래. 저보고 들었다 그래. 왜? 자기는 이런 약을 먹이고서 한 명도 시집가서 너 애 낳을 수 있다고 30년 진료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거 별로 사람은 다 봤네? 그러다 진짜 결혼하면 지가 책임진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의 들은 걸 가지고 주치 이런 약 먹는 사람은 자기 주치한테 가서 여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또 한 번 더 미친놈 만들어요. 그럼 그 인간 잘난 척 서울대 나왔다 경기고등학교 나왔다고 얼마나 잘난 척 하는데 그럼 완전히 미친놈이에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저 아무 생각이 저 미친놈 아니에요. 제가 제 생각하고 미친 사람은 이런 약을 주는 사람들이 미칩니다. 왜? 이런 진료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면 젊은 아이들은 전부 폐인만 만들어놨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놓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먹고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강자 모두 다가 제일 중요한 게 항정식병 약물의 최소 유지 용량을 내가 먹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하고 따질 줄 알아요. 여기에서 최소 유지 용량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따지지를 못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시면은 백날 강좌 들어봤자 대학병원에 10번을 입원해봤자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데 1년, 3년, 5년, 10년을 다녀봤자 똑같아요. 집 밖에 돌리지 아무것도 안 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유지 용량 찾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개근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하루빨리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내가 5년, 10년 지나면은 병원이나 정신질환, 요양원에 평생 사는 사람으로 낙오가 되어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여기에 사례 접신 이 젊은이도 보면은 가족들이 이미 이런 약을 먹고 5년, 10년 지나버리면 가족들도 이제 관심이 없어요. 아, 정신병은 뭐 병원 그냥 보내놓고 난리 안 치면 다행이지. 그걸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면회도 안 와요. 혹시나 그 밑에 차 때문에. 그래서 이미 약을 이렇게 먹고서 세월이 10년 이상 흘러가지고 지금 저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10년 이상 세월이 흘러서 인격이 삐딱해진 채로 뭔가 문제가 와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제가 옛날에 저 병원을 할 때는 우리 복지사 선생님이나 요새는 정신건강상담원이라고 해요. 복지사 선생님, 임상심리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을 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1대1로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오기를 바라요. 그것도 약물 조절이 1원이 먼저 돼야 돼요. 약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10시간 이상 잠을 자도록 강요되어 있다면 그건 이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집에서 별거 아닌 일에 부모 형제도 힘들게 하고 입에 쌍시옷자를 달고 살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정신건강상담원들이 과거에 했었는데 1대1로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는 적어도 한 10명, 20명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어떤 건강한 삶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여기 개별 사례 관리라고 칼럼 95분에 적어놓은 거에는 1대1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또 해보니까 사실 이미 인격적으로 많이 문제가 와 있는데 1대1로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1년, 2년 지나가지고 큰 어떤 변화가 있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문제가 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나 최선의 방법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다. 이런 평가라도 받기 위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면 제가 저 병원에 한 달 입원시키라고 해요. 그래서 입원시켜놓으면 약물 조절하는 데까지 하고 부작용이 없게끔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만들어놓고 현재 문제점이 뭐라는 게 보여요. 아무리 조현병이라고 한다고 해서 만일에 이 사람이 20살에 병이 와가지고 6년 동안 이 병을 하고 합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세월로 6년 세월이 흐르니까 어디 일할 생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먹으면 돈 버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집에서 있다 보니까 별거 아닌 일에 어머니 아버지 짜증이 나고 화나고 심지어 좀 심하고 많이 욕이나 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나 봅시다. 그렇게 가정이 되어 있으면은 제가 외래 진료를 보면서 처음 왔는데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쌍시옷자를 다 수시를 한다 그러면요 같이 못 살게 돼요. 집에서 쫓아내야 돼요. 집에서 쫓아내면 약도 안 먹고 또 더 나빠지고 병원에 입원하는데 그래도 사람 살고 싶으면 쫓아내야 돼요. 같이는 살지 마세요.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퇴원할 때 주거시설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내서 6개월, 1년 그 아이가 다시는 부모한테 쌍시옷자리는 안 날 정도는 됐을 때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모두 다가 건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현병은 약만 먹으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제정신이 돌아왔다면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상식이 통해야 돼. 내 집에서부터 상식이 통해야 되고 상식이 통하게 하려니까
이렇게 약 먹고 그런 상식이 안 통해요. 이 사람은 그래도 심하게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상담원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정신과 의사를 도와서 옆에서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책무는 조현병은 발병 전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일을 하면 거기에는 그런 빛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벌써 발병한 지 오래됐고 뭐 하기는 뭘 하겠어요. 약은 저렇게 먹고 그냥 우리 모아서 뭐 종이 접기나 하고 빵이나 한번 만들어 먹고 이걸로 끝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도 하나의 기관화 현상이 돼요. 처음에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가 만들어져가지고 집에서 약 많이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먹고 갈 것 같죠? 아니에요. 만들어가지고 10년 지나니까 10년째 거기만 다녀요. 그런 게 기관화 현상이에요. 아주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데이케어 센터도 다녔으면은 처음에 1년, 6개월 어떤 변화가 있어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보람된 일을 하는 기간이 돼요. 그런데 이 최소유지 용량을 찾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박규태 시설장님 같으신 분이 사실 저를 이런 데이케어 센터나 정신과에서도 저 좋아 안 합니다.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 미친놈인데 되지도 않는 거 지 혼자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웃기는 놈이네. 어떻게 환자한테 기원하면 어떡하려고 그냥 약 먹으면서 임신해가지고 애 낳아도 된다고 해. 저도 제가 진료를 하는데 실제로 100명이면 2명 이상이 기형아가 태어나는데 약 안 먹어도 태어난다는데 실제로 앞으로 기형아가 태어날 겁니다. 태어나면 제가 소송당하면 어떻게 해요? 저 정신과에서 일 못해요. 어떻게 진료했다는 걸 제가 다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날도 있습니다. 이 6 강좌 중에 아기 출생에 대한 얘기가 모든 약이 미국 식약청에서부터 5등급 분류가 되어 있고 X등급이 아니면 꼭 필요한 약 먹어도 돼요. 그리고 전부 다 BCG 등급인데 항정식 등량으로 여기 있는 거 전부 X등급 하나도 없어요. 정신과 약 중에 X등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면제 중에 달모던하고 졸민이는 2개밖에 없어요. 정신과 약은 전부 X등급이 없어요. 오히려 임신 초기에 임신 줄 모르고 감기약 잘못 지어먹으면 그런 데 X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는 X등급 약을 임신 초기에 먹으면 약효를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X등급이라는 기형아 확률이 평균적인 2%가 아니라 5%, 심지어는 25%까지 막 늘어나는 약물이 있을 때 그 X등급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보건 상담, 정신건강 상담원, 그렇게 바뀌었다 그랬죠? 정신보건 상담원. 정신건강. 정신건강 상담원. 자, 정신건강 상담원들이 이제 여기는 그래도 서울시나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이런 뭐 시설도 하고 있고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걸 하고 있는데 임상심리사 같으신 분이나 또 복지하는 분들 개인 상담소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런 데도 왜 저는 이런 것들이 독자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내가 사무실을 내놨기 때문에 어떤 클라이언트를 오면 내 사무실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럼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처음 본 학교에서 이상하게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데려왔는데 면담 해보니까 면담이 안 돼요. 그럼 의사한테 보내면 약 먹으면 일주일도 안 돼서 제정신이 돌아와요. 아는데 이걸 2달, 3달 모르고 늘어져요. 자, 곳곳에 우리들의 함정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자, 처음에 부모가 중고등학생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담소 데려가고 싶어요. 정신과 가서 정신과 환자라는 소리 안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곳곳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게 약 먹고서 좋아지는 걸 봤으면 그 다음에 이 약으로 인한 약한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건강 상담원들이 자기 양심에 기초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상담소나 어떤 사설기관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랑 한 마음이 돼서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제 취지에서 정신건강 상담원들이 책무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셈이고요. 그 제일 밑에 있는 영화 You Can Do It라는 그 영화를 보면 이탈리아의 복지사 선생님인데 정신질환자들을 한
한 10명 가까이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이런 공간에서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기업을 일으켰어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건강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을 갖다 그리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약물 조절로 인해서 발병전의 상태로 빨리 돌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재활치료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항상 이런 거에 더 마음을 두고 신경 쓰는 치료자 의사를 만나는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비만이 와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덮여 보시면요. 항정식병 약물 그 네모칸 밑에 1번에 나옵니다. 로나센 젤독스로 바꾸면 체중이 늘어난 체중이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식탐이 없어요. 이 약으로 바꿔서 체중부터 내려가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잠을 놓고 아니잖아요. 약을 교체하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서 교체하기를 바라요. 이분은 아직 가해 연령이고 앞으로 6개월이 이제 본인 몸을 시집가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려면 이 둘 중에 하나는 안 먹어야 돼요. 오늘부터 이거 하나도 안 먹어도 괜찮아. 이것만 해도 너무 세요. 오늘부터 이거 먹이지 마세요. 자, 이 대파코트는 내가 조울병일 때 기분조절제로 쓰는 약인데 조울병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분 보죠. 예, 조울병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이것도 쓰지 마세요. 예. 이런 처방을 보면 제가 쭉쭉 구워서 주치 바꾸라고 그런다. 왜? 이 조울병에 쓰는 약을 조울병 하나한테 왜 주냐고요? 자, 이런 약을 먹여놓으니까 시집가서 해야 한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미 이거는 하나도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거 둘 다 빼버리고 오늘부터 이걸 반 자르십시오. 이게 아마 10짜리 하나, 15짜리 하나 할 텐데요. 오늘 15짜리하고 벤제트로핀 요거 두 개만 먹여도 됩니다. 잠만 잘 자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한 5일만 보내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15가 아니라 10짜리로 바꾸십시오. 이 정도만 바뀌면 사람이 사람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내 딸이 33살 병나기 전 모습 비슷해집니다. 지금 이 모습은 병나기 전 모습 아니에요. 아비타이 15하고 벤즈 하나 해가지고 5일 보내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10하고 1 가지고 5일 보내십시오. 그 다음에 더 감량해야 되니까 의사 선생님 만나서 사인하십시오. 안산까지 제가 있는데 안 오더라도 천호동에 저랑 나이가 같은 동기동창이 수철 선생님이라고 한 분 계세요. 집이 어디세요? 예? 문경 선생님 오셨어요? 네, 근데 지금 서울의 병원에 입원했어요. 며칠 전에. 입원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10일 정도 국립정신병원에. 나는 여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 그리기가 어렵네요. 자, 아무튼 이런 약을 먹고는 좋아져도 문제가 너무 많은 약을 갖다 먹고 있고 내가 내 딸이라면은 내일 당장 데리고 온 거야. 이건 이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보호자분들 잘 알아서 하십시오. 이분 같은 경우에 왜 4mm, 8mm까지 올라가는지 이건 이 클로자핀은 이렇게 짬뽕 쓰는 약이 아니에요. 56kg면 모르겠네 애들 비슷하다 2mm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원래 2mm를 3년 정도 먹었었는데요. 근데 그 병원에서 중앙대학교나 병원에서 2mm를 3년 정도 먹다가 이제 애가 괜찮다고 약을 끊어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약을 그것도 틀렸습니다. 끊었어요. 예. 1년 정도 끊었는데 아이가 다시 또 심각해지면서 갑자기 8mm를 확 오른 거예요. 이번에 서울대병원에서 이번에 8mm를 먹게 됐거든요. 제가 서울대 출신인데요. 요새 서울대병원 가면 이렇게 줘요. 같이 가세요. 네, 다 잡아요. 중앙대병원도 이렇게 2mm 먹고 몇 년씩이나 못 정했는데 왜 서울대병원도 4배씩 먹어요? 여기 지금 서울대병원 간지 얼마나 됐어요? 재발했어요. 아니 재발해도 마찬가지예요. 재발한다고 약을 4배씩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8mm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할 바는 데리고 오십시오. 아니 지금은 이제 일부러 그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다가 대학병원에서 일주일 만에 퇴원 안 시킬 텐데. 했어요. 아들이요. 본인이 붙고 우리가 엄마하고 같이 이게 사인을 했거든요. 아니 무의식적으로 사인을 하게 되는데 근데 걔가 이제 스스로 알아요. 자기가 본인이 사인을 하게 되면은 퇴원도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되게 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자기가 알아봤나 봐요. 그래. 자입원 했다가 자기가 일주일 만에 무조건 간다고 그러고 근데 경찰에 전화하면 나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가족이랑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넘었었는데 혼자 살다가 아이가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었고 기억력을 아예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한테 연락을 받고 자, 네. 됐습니다. 정신병적인 증세는 얘기할 거 없고요. 2mm 먹고 3년이나 괜찮았다면 이 사람은 2mm만 먹어도 2mm만 먹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많이 근접해 있어요. 근데 8mm 먹고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 정신병 증세가 아마 사라졌을 겁니다. 사라졌으면 5월부터라도 당장 4mm로 내려서 한 4일 먹고요. 예, 아무 괜찮을 겁니다. 괜찮으면 2mm까지 바로 내려가도 되고요. 이거 안 먹어도 됩니다. 잠만 잘 자면 안 먹어도 되는데 잠을 잘 못 자면은 잠 잘 동안에는 천천히 줄이려고 하면 같이 줘도 돼요. 자, 아무튼 8mm 먹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다음에 2mm를 중앙대병원에서 먹고서 3년이나 괜찮았는데 약을 끊어보자. 끊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거 틀렸습니다. 조현병은 뭐냐면 약 끊으면 99% 제거입니다. 3년 괜찮다, 5년 괜찮다고 끊는 약이 아니에요. 근데 아빠보러 아저씨라고 그러고 엄마 보러 아줌마라고.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고 지금 현재 그런다고요? 예. 네, 저 병원에 갖다 가둬주십시오. 제가 인간 만들어 드릴게요. 아버지들은 그딴 소리 하는 놈은 제가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약물에 대해서 8mm에서 갑자기 2mm로 줄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반으로 출근하잖아요. 3일, 4mm 로. 3일로 줄여서 한 4일 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 다음에 2일로 줄이고. 예. 그럼 옛날에 중앙대병원 다닐 때 정도 상태는 돼요. 그럼 2mm, 1mm 정도만 먹어도 한 공부도 하고 자기 할 거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클로자비리는 안 먹어도 되고요. 잠잘자면 필요 없어요. 근데 새벽에 이거 아마 잠잘자라고 줬을 거예요. 그리고 약을 이렇게 주니까 약이 쪄들어가지고 뭐가 터져나간지를 몰라요. 약을 빨리 주고. 이상 증세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런 상태에 제 병원에 데려오면 입원시켜가지고 당일로 다 줄이고 2mm, 1mm만 줘요. 당일로 2mm, 1mm를 주고 못 자면 병원 살아서 약 잠자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대로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모교를 그렇게 해서 안 됐지만 이런 처방을 내는 의사는 죽을 때까지 만나지 마십시오. 아이한테 불행합니다. 그리고 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는 의사는 또 약 잘 줄일 줄도 몰라요. 약을 너무 떠올려주는 의사들이 정말 요새 대학병원에 많이 나오면서 진짜 아이들이 이렇게 먹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대병원 다닐 때 2mm, 1mm 먹었다면 이건 자기가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어. 네. 근데 56kg 하면은 이것도 1.5까지도 시도해보는 게 좋아요. 네, 그건 뭐 나중에 문제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거를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이제 하루에 3번 먹더라도 그래요. 예. 그게 아니고요. 예. 그 아이가 이제 망상 증세가 있고 한 가지만 한청은 없는데 이제 그게 심할 때는 굳이 용량보다 더 해서 한 달이 지나면 스페렌조로 바꿔주시고 계속해서 애가 이 약 힘들어요. 그럼 저 약해서 세 가지가 다 다른 경우에 먹은 거고요. 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먹은 게 아니고? 예, 예. 아, 예. 그걸 유지 용량으로 뭐 리스페르돈 같은 경우 0.5에서 1, 일어났을 때는 4, 진급수가 22 정도인데도 아이가 선생님 말씀하신 증세대로 재밌는 게 없어요. 너무 우울해요. 잠만 자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약을 임의로 자꾸 중단해서 재발하는 상태예요. 자꾸 약물 중단하는 사람은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입원시켜서 약물 중단하면 안 된다고 교육시키는 수밖에 없죠. 그래요? 예. 그럼 지금 그 저는 이거는 어떤 거든지 하나만 선택해서 꾸준히 먹는 게 좋아요. 본인이 살찌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 좋아하는 사 이런 게 아주 좋아요. 약이 깨끗하고 좋아요. 그것도 못 먹으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나? 약 안 먹는 사람은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할 때마다 입원시켜서 조현병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하는 수밖에 없죠. (64kg) (28세)
원래 체중이 몇 킬로예요? 64kg 정신가치를 받기 전에 몇 킬로였어요? 58kg. 한 10%만 늘어나면 저 약 바꾸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처방이에요. 조울병 약도 먹고, 조울병 약도 먹고. 병원에 입원했다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네. 저는 태어날 때 이런 처방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 먹는다면 조울병이에요. 조울병 아닌데 먹었으면 필요 없는 약이죠. 이 둘 중에 하나만 먹어도 과용량이에요. 근데 스님님. 자원 둘 중에 하나만 먹을 필요도 있고 그것도 더 줄여야 돼요. 그만큼 약이 셉니다. 그러니까 채소주 종량이 하나도 이대로 먹고는 시집 못 보내요. 어떤 의사도 약 제대로 주고는 시집 가서 건강하게 날 수 있으니까 시집 가서 아들 딸 낳고 사세요. 이 주치는 절대로 그 얘기 못해요. 이런 약 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지만 채소주 종량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해하시고 채소주 종량을 먹어도 재발 안 해요. 아까 그 제라피 한번 보실까요? 제라피. 예. 아, 저기 칼로면 안 돼요. 예. 조금만 올려. 조금만 더 올려. 더. 이 3,4년이라 이 사람이요. 내가 국민아줌마라고 적어놨어요. 이 사람이 5번 재발했어요. 마지막 입원을 대학병원에 했을 때, 대학병원에서 임신, 그 새댁인데 임신 초기에 애 떼고 오라고 그러는데 애 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카페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네이버에 가가지고 우리 카페 글을 퍼나르고 좋은 점 얘기만 하고 다 딸고 이래가지고 내가 운영자를 갖다가 시켜놨었어요. 그게 작년인가 그래요. 근데 임신이 됐고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이 사람 5번째 그랬어요. 이 사람 아릴타이 1mm 먹어요. 1mm. 이거 한번 보세요. 25mm 먹어요. 제 아줌마가 5번 재발했습니다. 약만 끊으면 재발해요. 근데 아릴타이 1mm 먹어요. 1mm. 이 사람 25mm 먹어요. 저 사람 뚱뚱하거나 키 큰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도 몸무게가 한 55kg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채소주 용량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내 자녀들이 정상적인 생활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자 17세 고등학교 2학년입니까? 1학년. 네. 62kg. 조증 증세가 뭐가 있었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정도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내가 제일 잘났다. 아니, 뭐,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서 내가 불쌍한 사람을 구제해 줄 수 있다고 돈도 예수님이 자기를 내가 신이다. 내가 동정녀 마리아다. 내가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방을 많이 떨고 말이 많고 굉장히 빨랐어요. 예, 아,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리고 뭐 성경책도 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예. 네. 그럼 조울병이 맞는데요. 조울병이 맞으면은 이 태어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7개월째. 네. 7개월째 됐으면은 약 끊을 때도 됐습니다. 예, 이 라메칼 하나만 먹는 게 원칙이고요. 이건 벌써 끊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거 반으로 줄였다가 일주일 지나도 괜찮으면 끊으십시오. 어차피 조울병의 첫 번째 발병은 저는 9개월 만에도 약을 끊은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5년, 10년 지나도 재발 안 했던 아이들도 있고요. 70%는 재발합니다. 그럼 70%는 재발 안 하는데 어떻게 약을 끊으라고 그래요? 30% 재발 평생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조증이요 30%는 평생 재발 안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70% 재발한다고 계속 먹으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도 본인이 있었던 일이 다 생각나니까 여러 가지 청소년기에 갈등도 많고 이럴 텐데 야 9개월만 약 먹으면 끊을 텐데 대신에 주의할 게 있어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더라도 12시 이전에 잠자라. 일정한 시간에 잠자고 일어나라. 12시 전에 모든 거 소등입니다. 뭐 내일 시험 망쳐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자기하고 그 다음에 평생 커피, 콜라, 홍차를 못 마시게 하십시오. 카페인이 조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조울병에 가게력이 있거나 조울병이 있는 사람은 커피, 콜라, 홍차를 평생 못 마시게 하십시오. 왜? 70분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젊은 날 2년, 3년마다 맨날 조증이 올라가지고 병원에 들락날락 그러니까 나이 50에
조울병이 끝난 줄 알았어요. 야, 나도 드디어 30불이 들어갔구나. 끝난 줄 알았는데, 나이 10년 만에 한갑돼가지고, 80 넘으신 모친이 돌아가시니까 호상이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는 초상집에 딱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 인사하고, 밤에 뭐 장화하고 하니까 소주도 한잔 하다가, 끊었던 커피를 다시 홀짝 마시고 저쪽으로 붕 떠가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저쪽에 일단 올라가는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하고 노에피네프린이라는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도 세로토닌을 올리는 것도 개발되어 있고 세로토닌하고 노에피네프린 두 가지 다 올리는 것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카페인이 그 자상력 물질로 이 노에피네프린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평생 내가 잠이 많다고 해서 커피, 콜라, 홍차를 못 마시게 하십시오. 카페인을 평생 멀리하고 12시 전에 잠을 꼭 자게 하십시오. 그게 이 라밀타를 먹는 효과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라밀타라는 약도 기분 조절제로 쓰는 약인데 9개월 썼으면 다 끊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9개월 고등학생인데 9개월 만에 저증 딱 한 번 왔었기 때문에 끊고 제가 한 3년을 봤는데 재발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한 2-3명 경험했었어요. 그러니까 첫 발병은 9개월 내지 1년 만에 조울병은 약을 다 끊는다. 그리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 제일 좋죠. 밤샘 못하게 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한참 큰나야 되니까 시험니까라 그러면 툭 하면 밤샘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울병은 이제 또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만 얘기하시고 나중에 카페에 오시면은 일반 상담실이 주로 조울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이트릭 상담실은 전부 다 조울병이고요. 거기에 오면은 뭐 아주 조증이 극심하게 와가지고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케이스도 한 10%쯤 되고요. 또 보통은 병원에 입원하면은 한 달이 지나가도 조증이 다 안 깔아집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퇴원해도 좀 붕붕 떠있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병이 6개월 퇴원한 지 6개월 지났으면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으니까 한 9개월 약을 먹이고 모든 약을 다 끊어본다고 생각하시고 아빌파인은 벌써 끊었어야 될 약이고 아빌파인 때문에 체중이 한 10% 이상 늘었습니까? 예. 이거 벌써 끊었어야 될 약이에요. 좋은 병인데 이런 약을 계속 줘가지고 이걸 80kg 만들어 놓으면요. 제가 어디다 그랬을 때 이게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제가. 원래 좋을 병은 기본조절제만 쓰는 겁니다. 저쪽이 다 깔아주고 나면은 이게 의사가 불안감에 의해서 계속 주고 있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저 200은 100으로 쓸 수 있나요? 그거 이제 한 8개월쯤 되면 그렇게 하세요. 했다가 9개월 다 채우거든. 그래, 하늘에 맡기자. 하고 잘 끊어보시고 주의할 거면 주의하도록 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요. 오늘은 정신과 이 치료 영역의 일들이 정신과 의사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정신병원에 오면 정신보건 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좋아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1번도 2번도 3번도 우선 약입니다. 약으로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신과 약 먹으니까 10시간씩 자. 학교 가서도 좋고 집에 가서도 좋아. 이거 틀렸어요. 이래가지고는 1등급 받던 애가 5등급, 6등급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꼴찌로 돼요. 원래 능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약물 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저는 감히 말이 99%다 돼요. 다 되는데 포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해도 뭐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약 이대로 먹는 제가 여기 2달만 내려가도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든지 이거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러고 월요일부터 당장 매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해결해. 아유 뭐 병원 다니지 5년 다녔는데 별별 소리 하는 사람 다 많더라고요. 포기하는 사람은 그걸로 포기한 채로 살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의 이 젊은이들의 병인데 발병한 지 1년 이내에 병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까짓 약 한두 개 먹는 거 부작용만 없다면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노란색 4짜리 하나 먹는 거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실과받을 사람도 살죠. 아빌파이가 2밀짜리도 개발이 그러니까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거 반개 먹어요. 5번 재발한 사람도 시집가가지고 건강한 아들 낳고 살고 얼마나 해피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약 줄이고 아기까지 낳게 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디 알리지 못해서 참 대학병원 장사하면 가지 마라. 큰일 났다. 그런 거 내부로 지금 맨날 그런 다 그러다가 자 조현병은
100%다 낫는다. 깨끗하게 나아야 돼. 그런데 한청이 있고 잔여 증세가 있고 아직도 약을 이렇게 먹어도 망상이 있다. 조금만. 그렇게 쓰는 약이 클로자핀 소금. 클로자핀이 2차 약입니다. 여러분들 도표 중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클로자핀, 클로자릴. 이 클로자핀이라는 약은 전기치료를 대신하게 되는 약입니다. 1차 약에 반응이 없어서 조현병에 5명 중에 1명꼴로 있습니다. 15%에서 20%는 망상과 환각이 그대로 있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기치료를 받았습니다. 전기치료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게 이 클로자핀. 클로자핀 쓰면 다 좋아집니다. 또 항정신병 약물을 이렇게 떡으로 먹고 있으면은 항정신병 약물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지연성 운동장애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카페에도 있고 인터넷에 찾아보시고 지연성 운동장애라는 부작용을 놓으면은 평생 신체 장애인처럼 살아갑니다. 아주 무서운 부작용인데 약을 클 때 빨리 클로자핀으로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사라질 확률이 50%예요. 50%는 평생 신체 장애인처럼 약을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은요, 어떤 부작용이 나중에 오기 시작하냐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계속 돌아가요. 하루 종일 요러를 하고 누가 봐도 이상해요. 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이 정도는 약가예요. 심한 사람은 하루 종일 세나 날는 겁니다. 어디 가가지고 대인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얼마 전에 서울대병원 분당병원에서 그런 아줌마가 하나 왔었어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보면 2번 보면 경험상 설피딘과 클로자핀으로 바꾸면 불수의 근육 운동이 다 사라진다. 이게 일병호흡이라는 게 근육이 자기 멋대로 막 움직이는 부작용이에요. 그런데 이 클로자핀은 2차 약이기 때문에 설피딘으로 되면은 이걸 먼저 쓰면 없어지면 되는데 오자마자 설피딘으로 바꿨는데 그 다음에 싹 사라졌어요. 근데 도대체 서울대병원 분당병원을 다녔는데도 그걸 1년 이상 그러고 다녔다. 그러니까 집에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엄마 힘이 제대로 들어왔어. 이게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의 불편함이나 아픔에 대해서 너무 무딘 경우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셈인지 더 치료에 대해서 더 전인적이고 한 인간을 놓고서 전체를 평가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끔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대학의 교수를 하는 게 아니고 약물 하나 주고 막 해가지고 거기 좋은 논문 쓰거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자꾸 교수를 하고 약이 이게 너무 지금 대학교 레벨들이요. 약을 너무 많이 주니까 애떼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약을 갖다가 조심스럽게 적게 쓰는 사람들은 날 수 있다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내가 많이 먹고 있다, 이게 엄청나게 먹고 있다는 걸 알았다. 저 아줌마 아리파 1mm 먹었대요. 아리피죠. 나 25mm 먹고도 모자라고 그랬더니 200원 이만 또 더 먹어. 절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진짜 한 3년만 지나면요, 아까 얘기한 기관안이 현상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재활기관만 평생 찾아서 빨리 하고 그냥 살아요.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조현병은 다 낫는다. 부작용도 다 해결하게끔 약이 다 개발되어 있다. 심지어는 클로자핀이 개발된 이후에는 전기치료를 대신할 만큼 모든 증상들이 다 좋아진다. 그럴 확률이 몇 프로나? 저는 감히 99%라고 얘기해요. 다 돼요. 남들 된다는데 내 딸은 시집 갈 이유가 없어요. 같은 병인데. 물론 하다 보면은 클로자핀이 여기 체질 용량이 25에서 100이라고 적어놨는데요. 200ml에서 내려가면 나빠져요. 200 먹고 맨날 잠이나 자고 살이 이만큼 쪘는데 클로자핀 안 쓰면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쓸 수밖에 없는데 가끔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한 대까지 해보고 클로자핀도 워낙 이게 깔아주고 살이 많이 찌고 입맛이 많이 당기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로나센이나 리스페리돈이나 젠독스 같은 걸 같이 주면서 약을 150이 꼭 필요했으면 75까지 내려도 괜찮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2가지 약물을 준 적이 거의 없는데 이 클로자핀만은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빌파이나 리스페리돈이나 로나센 같은 걸 같이 주면서 약을 많이 줄여서 성공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근접하도록 만들어주고 너도 남들처럼 다 할 수 있어. 해야 돼.
공부도 해. 학생이 공부하면 뭐 하는데? 실제로 중고등학생이 공부하면 뭐 합니까? 그 사람 게임하고 오라고 병이 없어도 인터넷 중독자만 만들어놔요. 그 병 고치가 많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의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환자가, 정상적인 사람. 조현병이 있어도 약 한두 개만 먹고, 시가 400달러 살아서, 태어난 애가 83년이래.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가 의사로서 평생 살아온 거에 대해서 긍지와 보람이 있어요. 내가 봤던 환자는, 시집을 어떻게 보내? 저렇게 안 먹으면 다시 일어나는데. 제가 카페에 글 보면 그런 글이 잘 나와요. 직업 바꿔라. 젊은 애들 다 폐인 만들 바에 너 직업 바꿔라. 그래서 제가 동료들한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더 오래 잘 살 것 같습니다. 이걸로 강의는 일단 끝내는 걸로 하고, 질문이 있으면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굉장히 이렇게 최소 용량 찾으면서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이분은 누군지 몰라도 굉장히 적게 쓰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약물을 적게 쓰시는 선생님들을 찾아가지고. 아니, 저 선생님 누구세요? 제가 우리 추천해서 올리고 싶어서 그래요. 문자 주시는 분이 지금은 맨 처음 시작. 아니요, 저 지금 현재 저 처방을 내시는 분만 얘기해 보세요. 처방을 내주신 분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성함을 말씀드려요. 예, 괜찮아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예. 신동인. 신동인 선생님이 우리 서울대 후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쪽이에요. 지금 어디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이업 쪽 선생님들이 약물을 최소화해서 쓰신다고 해서. 예, 뭐 제가 나중에 찾아보죠. 예, 근데 지금 저 질문의 요지는 뭐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가 듣던 그렇게 작은 용량인데도 선생님이 이렇게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환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을 자기 진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큰 흥미가 없고 재미도 없고 잠은 많이 자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경우에, 예, 더 줄여야 돼요. 그런 경우에, 그래요. 이 로나스는 입을 먹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 자,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 로나스를 6mm에서 4로 내리기만 하면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목사님 따님이 경주에 사셨는데, 얼마 전에 시집 가서 로나스는 일 먹어요. 그러니까, 최소 용량으로 내려왔는데 자꾸 뭔가 약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해요. 제가 환자한테 얘기를 해요. 환자나 부모한테. 이거 여기서 반으로 또 내리면 재발률이 아마 반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해봐야 됩니다. 가지가 나빠지면은 의사가 해보자는 데서 나빠지면 데려오세요. 내가 3주는 좋아지게 해서 도로 내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내리자 그러고 내리니까 2도, 로나스는 2짜리가 있습니다. 2도 내려갔는데 또 모아가지고 자꾸 뭐 얘기를 해요. 뭔가 불편하다고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이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 임의를 한번 해봅시다. 임의를 먹고 시니까 2미짜리 반 잘라. 그러니까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최소 용량이라고 권생 뭐 찾아놓는데 보니까 최소 용량이 다 들어가 있는 용량인데 뭔가 자꾸 불편한 거 얘기해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효적인 신약들이 전부 다 도파민만 따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까지 같이 떨어가지고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희 아이 지금 그래서 우울증이 자꾸 오면은 세로토닌을 올리는 약을 조금 확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틴 예, 그거를 먹고 있어요. 예, 그거 먹고 확 달라졌어요? 아니요, 한 달은 먹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약으로 인한 세로토닌이 떨어져가지고 우울이 오는 사람은요, 그거 조금만 쓰면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간을 아주 잘해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거는 더 약물을 더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최소 용량인데도 자꾸 불편한 걸 얘기하면은 더 줄이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 그건 꼭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선생님이 아미탈 200을 복용 중인데 예. 바로 다음 주부터라도 100으로 줄이고 또 뭐가 다음 주입니까? 오늘부터 하세요. 그 아버지 이상하시네? 오늘부터라도 아니에요. 저 한번 보세요. 처음 발표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6월이니까 6월요? 2월이요. 예, 2월이면 8개월입니다. 네. 약 다 끊을 때가 됐습니다. 아니죠? 자, 우선 아밀파이부터 떼내십시오. 네. 5일부터 반 줄여서 괜찮으면 5일 후에 다 끊으십시오. 일주일 후에? 예. 5일, 그러니까 11일, 5일부터 반으로 줄였다가 5일 후에 그냥 끊어요. 5일. 5일이면 이게 날아가요. 네. 진짜로 아무치도 않네. 똑같네?
이것도 반으로 줄이십시오. 예, 반으로 줄였다가 남은 거 다 먹고 70%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건 하늘의 운이다. 네가 지킬 거는 이것만 지켜라. 나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보기 좋은데 11시나 12시 시간을 정해놓고 평생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자. 나 시집가서 남편 밥 해주려면 6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 평생 11시에 자는 걸로 하자. 아버지하고 약속해요. 평생 11시에서 아침 6시까지는 잠이 안 와도 들어 누워 있는다. 그거 약 먹는 만큼 효과 있어요. 찾기 좋을 병은 그렇습니다. 일정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질문 있으시죠? 예. 좀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 크로 정도 있잖아요. 25mm. 이거요? 네, 뭐 어차피 얘가 그거 먹든 안 먹든 뭐 새벽 1시나 뭐 5시까지는 어차피 잠을 안 자요. 잘 밖에 이상하게 새벽만 되면 나가요. 어디 갔다 온지 모르겠는데 그 버튼 고쳐야 되니까 저한테 한 달만 갖다 맡기세요. 그거 고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상생활 절대로 못하고요. 자, 한번 보세요. 약이 최소 영양으로 내려와도 심심하면 밤새나고 게임하고 지멋대로 들락날락거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아이 아니에요. 다 배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안 먹어도 된다는 빼도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새벽에 맨날 기어가는 놈 그냥 내두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상식이 통해야 돼요. 그죠?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침에 같이 잘 자고 나서 같이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죠? 저놈은 상식이 새벽 5시면 기어나가는 게 상식이야. 그런 상식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나 두지 마시라니까요. 아버지 권한으로 너 이러면 너 인생 망가져. 아니 근데 한 5개월 전에 자기가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보겠다고 나간 거예요. 약도 끊고. 근데 의사가 또 약까지 끊으라 그랬다니까. 네, 의사가 약 끊으라고 해가지고요. 끊었어요. 예. 또 무속인의 1mm까지 들었다가 끊었는데 자기가 이제 26살이니까 이제 엄마 보기도 그렇고 아빠 보기도 누나 보기도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또 독자적으로 살아나와 보겠다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방을 가족은 다 등진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나가서 혼자 살다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자, 더 심해진 건 약을 끊었기 때문에 더 심해진 겁니다. 딴 게 원인이 아니죠. 재발이 온 거는 약을 끊어서는 안 되는 병인데 약을 끊었기 때문이고, 그 약을 끊자고 거래해본 사람은 저는 10년 돼서도 약 끊으면 재발한다고 얘기하고, 그래, 끊어보고 싶으면 한번 재발해야지 평생 먹지, 평생 먹겠냐? 나 같아도 한번 끊을 것 같아. 그러고 끊어보라 그래요. 근데 너 재발해서 입원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끊으라 그래요. 그 확률 99%라 그래요. 1차적으로는 강제 입원을 해가지고 애가 충격을 먹어서 일단은 전부터도 가족 누나건 엄마건 아빠건 등져버린 상태예요. 아예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가족에서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거를 강제 입원으로 지금 약은 먹나요? 자기가 이렇게 기억력이 이렇게 없어서 두번밖에 기억을 못해서 의사분이 이제 여기서 더 약을 안 먹으면은 아예 기억이 다 사라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얘가 좀 겁을 먹었는지 약은 자기가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네, 약을 꼬박꼬박 먹되 반으로 줄여서 일주일 먹고 2mm까지 옛날처럼 도로 내려가지고 저 카페를 소개해주고 너 이 병에 대해서 네가 알아야 되겠더라고 공부 좀 하고 네가 외래에 가서 상의하면 제일 좋겠다고 하면 그래 보세요. 지가 머리가 뚫린 놈이면 보고 찾아올 거고 안 되면 내버려 두면은 그런 친구 아마도 언젠가는 다시 재발할 겁니다. 저렇게 혼자 나가 있는 아이들이 밤에 잠 안 자고 돌아다니면 재발 잘하고요. 재발하면 어디서 연락이 오면 그때 붙잡았을 때 저한테 한 달만 맡겨보십시오. 예, 그게 정답입니다. 내비두세요. 뭐 상태 나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입원시켰다는 잘못하면 진짜 또 안 그래도 반감이 많은데 반감은 더 생겨요. 일단 클로 저거는 빼도 된다요? 예, 잠만 잘 자면 별 의미 없어요. 이제 25mm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또 해도 예, 해보십시오. 조울증에는 뭐 카페인 쪽을 좀 금지하라. 네, 그러니까 좋을 병 아니니까 그 관심 갖지 마세요. 다른 뭐 비타민 B군이나 뭐 아니면 네,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다 해봤고요. 분자 교정의학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약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사가 약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다 알아요. 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전혀 하지 마세요. 네, 쓸데없는 데다 돈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선생님, 우리가 작년 7월에 작년 9월에 처음 발병이 됐다가 입원을 해서 한 달 만에 퇴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약을 먹다가 올 4월에 단약 생산해서 이번에 다시 재발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한 지 이제 거의 한 달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지만 그 약을 지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세 번째입니까? 아니 두 번째예요. 아, 예.
약 끊는 상태에서 재발이 된 거예요. 예, 그 재발은 별로 의미가 없고 약 끊으면 당연한 거고 네. 그 처방을 저렇게 내는 의사는 죽을 때까지 안 만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떡할까요? 지금? 어떡하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 저렇게 줄여서 먹여서 집이 어디세요? 서울이에요. 서울 어디냐고요? 영국. 예, 영등포라도 안산까지 오시기가 뭐 하면은 저 이수철 선생님한테 가세요. 거기 청호 사거리인가 있어요. 이수철. 예. 그 카페 들어가면 다 전화번호하고 다 있습니다. 추천해서 그 조금 더 올려보시고 추천해서 나올 거예요. 예, 정신과 의사 추천 지역별 책으로 여기 이수철 선생님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놨을 거예요. 조금 더 내려보십시오. 기억가 고객님. 예. 자, 그냥 가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대로 줄여가지고 가세요. 아빌파이 10까지는 줄여가지고 가세요. 그러면은 이수철 선생님이 일하기 훨씬 편해요. 그때까지 재발 전혀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빌리파이 아니고 저기 인베가 저기는 제류예요? 네. 제가 저쪽이 아니니까 일단 이 약 끊으라 했죠, 그렇죠? 오늘 그냥 끊으면 되고요. 이 약은 많이 깔아주는 약이고, 이 약도 둘 다 제가 잘 안 쓰는 약이에요. 그래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 약이 너무 세요. 이거 그냥 끊으세요. 네, 됐어요. 됐고요. 인배가 끊으시고, 이게 세로캐리 약에 보면 Q자가 보입니다. 200이 보일 거예요. 네. 요거 한 개만 먹고,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결과를 가지고 가세요. 수요일이면 5일 먹잖아요. 그죠? 다음 주 수요일이면. 저거 한 개만 5일 먹고, 이철 선생님은 저 약 먹다가 어느 선생님 강의 듣고, 저거 하나만 한 5일 먹고 가라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쯤 찾아가세요. 그럼 이철 선생님이 도와주기가 아주 편해요. 예. 저것도 살이 많이 찌는 약이기 때문에 살찌지 않는 아까 그 로나센이나 그런 걸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예, 또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예, 시간이 5시 반이 다 됐네요. 예, 오늘 제 얘기가 좀 자극적으로 들리고 그러셨더라도 내 자식이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채소 유지 용량이라는 걸 꼭 찾아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그 덮에 들어가 있지 못한 용량을 먹는 사람은 꼭 채소 용량을 찾는 노력을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가서 남들처럼 여자분들은 시집가 400달까지 낳고 살도록 꼭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다 가능합니다. 됩니다. 그리고 예. 다음 주 화요일이 왜 가능한데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요. 그러면 돼요. 가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유철생한테 가요. 그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갈 것 같으면 오늘 강의 들으나 마나요. 또 그 사람한테 갔다가 제 약을 처방받은 이수철 선생님한테 갔을 때 약 바꾸고 싶어도 요새 마음대로 못 바꾸게 돼서 자꾸 국가적인 낭비가 돼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가는 날 이수철 선생님한테 가세요. 예, 오늘부터 저렇게 먹고 이수철 선생님한테 가보세요. 이수철 선생님 좋아요. 저처럼 이렇게 따당리지 않아요. 아주 잠잠해요. 지금 저 양반 아주 인자하세요. 다른 약이 그대로 먹고 며칠 아니라요? 뭘 그대로 먹어요? 다 끝내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만 먹어도 잠잘자요. 예, 이거 하나만 먹어도 잠잘자요. 예, 저거 하나만 먹어도 많이 잘 거예요. 예, 저거 먹는 사람은 잠자는 거 걱정 안 해주세요. 예, 큐자적 친구 이걸 저거 하나만 잡으세요. 예, 박수 치고 끝내는 걸로 합시다.